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더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잠깐 이 국내 소식을 들여다보면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뉴스 핵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 주자들이 모두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대선 후보들, 특히 국민의힘당 야당 후보들이 박정희 대통령 10월 26일 그 사태로 말미암아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는데 김제교회에서 시해당했죠. 저격당해서 사망했는데 오늘 그 11.6 거기에도 이제 참관했다는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직 대통령 2명은 대통령 예우를 박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김영삼 정부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두 대통령이 5.18 진압사태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규탄을 받았죠. 그리고 감옥에 갔고 사형 언도를 받았다 무기징역으로 감염됐고 또다시 무기징역에서 17년 노태우 대통령은 17년으로 감형돼서 약 한 2년간 교도소에서 생활하다 보석이 아닌 대통령 사면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게 되면 약 5년간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고 또 나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5년간 저렇게 보내고 있는 것 계시는 것 보면 참 정말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전직 대통령들이라고 해도 우파 대통령이 됐던 좌파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돌아가게 되면 공과 사는 분명히 갈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이라고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모든 것을 다 잘못됐다고 한다면 어느 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것을 다 잘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 잘했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과연 있을까요? 국내 문제는 더 이상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미중 간의 싸움이 급기야 대만으로 번져지고 있습니다. 아주 급기야 지금 막가파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대만이 유엔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쭉 유엔 회원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참혹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EU 회원국들이 대만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고 EU 회원국들이 대만을 방문해서 대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미국 하나 대상하기도 벅찬 중국. 이제는 EU까지 대만을 편들고 나서자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만에 하나 대만 침공 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이 개입한다면 이것은 세계적인 전쟁, 대세계적인 대참사로 될 것이라고 대만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중국에게 대만을 침공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러나 대만을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연설했습니다. 또 공개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무력으로 침공을 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했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시진핑 주석.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해서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하지 않겠다. 중국 본토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대만 차이잉원 총통. 정말 이러다가 진짜 대만에서 무슨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김정은이 바로 인민지원군 참전 열사릉에 화환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고 한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력 침공을 해도 아마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일 겁니다. 그 전폭적 지원 안에는 바로 한반도의 긴장 조성, 즉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여 미국을 붙들어 매두려는 그런 전략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에서 아주 중요한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정은에게는 계속 열받는 일밖에 안 생기죠.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도 열받지만 지금 내부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북한 간부들 내에서도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북한 간부들이 왜 이렇게 우왕좌왕할까요?
노동신문 사설이나 우리민족끼리 그리고 메아리아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1월 8차 당대가 열렸고 그리고 8차 당대에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5개년 계획의 첫 해가 바로 금년도인 것입니다. 김정은은 여러 차례 당주안의 정치국 확대 회의를 비롯한 당주안위원회 전원회의 1차, 2차, 3차 회의 그리고 당주안의 정치국 1차, 2차, 3차 확대 회의 도시군당 책임지도들 회의 세포비서 회의에서 연설할 때마다 금년도 중요성 즉 1차 년도 중요성 이 1차 년도 생산과제를 계획과제를 수행하냐 못하느냐에 이 5개년 계획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약 4년 전에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2016년도죠. 7차 당대 때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후지부지 됐고 5개년 계획이 끝나기 전에 5년이 되기도 전에 금년에 다시 4년 만에 5개년 계획을 철폐하고 1차 5개년 계획을 철폐하고 8차 당대를 열고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1차 5개년도 계획뿐 첫 해년 그 계획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바로 그 다음에도 계속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연설할 때마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9월 29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도 조목조목 부문별로 그것도 금속공업, 화학공업 그리고 석탄, 전력공업 부문에서 과제를 수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력공업성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고 금속공업부나 화학공업부가 원료자재를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원료자재를 받아서 건설이나 그리고 농사부문이나 농공업이나 농업부문이나 금속공업, 자동차 부문, 기계공업 부문 모든 것이 다 계획이 미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바로 1차 첫 번째 금년도 계획, 첫 해 계획 과제를 반드시 수행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금속공업부와 화학공업부입니다. 금속공업성, 화학공업성, 그리고 석탄, 전력입니다. 이 네 가지가 계획을 완수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아마 제가 봐서는 북한에서 들어오는 소식을 종합해보면 30~40%에도 미달되는 것 같지 못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김정은은 조영원에게 지시하여 내각 간부들을 조영원이 당 조직 지도부에 불러다가 엄청난 훈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첫 해년도 계획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 목을 내놓으라고 호령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에 첫 해년도 계획을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면 조영원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조영원을 조지고 조영원은 내각 김덕훈 총리나 내각 부총리들 그리고 장관들을 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